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간주하고 발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으로요, 우리 황운하 의원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 긴급 공청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마련됐는데, 먼저 이렇게 긴급 공청회 마련해 주신 촛불행동 등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동 주체에 이름을 넣긴 했는데, 이렇게 긴급 공청회 준비해 주신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왜 이제 긴급 공청회가 됐을까요? 이게 불과 제가 공청회에 토론자로 좀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불과 한 이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긴급 공청회가 마련된 것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뭔가 좀 이 검찰 개혁의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불안한 그런 요소가 감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죠. 그것은 다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셨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 의원들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법무부 안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죠. 사실 그 개혁의 대상이 개혁안을 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도 충분히 그 보직 부여를 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법무부의 주요 직책들을 전부 검사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 또 기조실장, 법무실장 등 이런 자리를 전부 검사 출신으로 채웠어요. 또 이른바 친윤검사, 검찰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검찰권 오남용을 통해서 무고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인사에서. 이런 법무부가, 이런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된 법무부가 개혁안을 낸다는 것은 이게 반개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급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고요. 정성호 장관께서 조금 전에 우리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식으로 이것이 정부안이다, 법무부안이다 이렇게 공개된 안은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흘리는 방식으로 언론에서는 법무부안 또는 검찰안 또는 정성호안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개혁의 방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혁의 방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 반대로만 가면 명확한 거거든요. 검찰이 하자는 반대로 가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 안은 검찰 아니거든요. 그 반대로만 가면 방향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칭송하는 아니면 그 반대로 가면 됩니다. 현재 정성호 안이 조선일보 등에 의해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조차 정성호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그 반대로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인 법무부가 법무부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어저께부터 민주당이 1박 2일에 정기국회를 앞둔 정기 워크숍을 진행 중인데 정성호 장관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 간의 이견은 없다 이렇게 정리했고 또 입법의 주도권은 당에 있다, 국회에 있다, 이렇게 입법의 주도권은 당에 있다, 즉 민주당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정 간의 이견은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 쟁점이 됐던 오늘 이제 쟁점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검찰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검찰청이 유지되면 그 국민들이 그걸 개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 또 박찬대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런 그 당대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됐다는 뉴스를 듣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청이 이름이 없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을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 검찰개혁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서도 공소기능 이외에 다른 이러이러한 업무들이 있으니까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청 이름이 유지되는 것으로는 검찰개혁은 실패로 인식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검찰이 이제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그것은 검찰이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도 없지만 그 다음에 검찰이 현재 맡고 있는 수사 기능을 검찰로부터 이관받아 가지고 좀 검찰로부터 떼어내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인사말 해주신 김민웅 대표님 또 박은정 의원님 또 발제자님 이런 분들이 다 이미 해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서 장악된 이런 상황에서 그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그리고 법무부는 맨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인적 교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현재 검찰청이 법무부로 격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뉘어서 하나는 중수청이 되고 하나는 공소청이 되는 겁니다. 또는 과거에 이미 폐지된 과거의 대검 중수부가 부활이 돼서 중수청이 되고 중수청으로 격상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이건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법무부의 권한을 집중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검찰청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검찰개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지금처럼 탈검찰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에 장악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아예 공수청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도 두는 것은 검찰의 권력을 더 거대 공룡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요.
정성호 장관이 지난 오늘 정성호 장관 안 계신데 제가 자꾸 안 계신 분 상대로 좀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계셔도 저는 토론을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가끔 이렇게 소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도 드리기도 하는데 그분이 그 예결위 때 하신 발언이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제 검찰이 그것을 어느 신문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어느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이 통계 자료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통계 자료더라고요. 2023년에 사건 처리 기간이 214일이었는데 2024년에 312일로 무려 100일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100일이 는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30일씩 늘다, 열흘 는다, 20일 는다, 30일 는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0일이 늘었다는 것은 이건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경찰의 통계 자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지금 경찰,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과거 검찰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검찰이 또는 정 장관이 알고 있는 그 보고받은 통계 자료란 결국 검찰이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곡된 통계 자료일 수 있다. 근거가 불확실하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국수위에서 경찰 이의 사건 4만 건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 지적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그 특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수위가 아닌 수사심의위 등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보안 수사는 보안 수사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남기면 절대 안 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이것이 전면적 수사권 확대로 이어진다. 한동훈이 그렇게 한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 수사권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사권이 남겨지게 되면 여기 한인석 교수님이나 한동수 부장님도 그전에도 참 말씀하셨는데 이 검찰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수사 인력, 수사 예산이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 안 됩니다. 검찰 수사관이 다 빠져야 검찰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남기게 되면 수사 인력과 예산, 수사 부서, 예컨대 대검에 여러 가지 경찰과 중복되는 수사 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어요. 이거 다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이 남겨져서는 검찰 개혁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 완전히 반감된다. 마지막으로 전권 송치제도나 심지어 수사지휘권 부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찰에 의한 통제를 이제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검사가 하는 통제 이외에 다각적인 통제가 있고 현재 검사가 경찰에 대한 충분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장청구권이에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기소권입니다. 수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원래 기소권입니다. 기소권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문제는 경찰 수사의 부실 수사 문제, 이제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안수사가 권이 인정이 안 되면은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경찰과 검찰이 협력 관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협력 관계
미국의 검사들 형사하고 검사하고 얼마나 그 수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지 영화에서도 보면은 여검사가 남자 형사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게 소통이 잘 돼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검사가 경찰에 끊임없이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줘요. 또 일부 나라에서는 검사가 경찰서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그 파견 검사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차원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보안 수사권으로 해결하고 전권 송치로 해결하고 그건 검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통제 수단은 아예 제거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실 수사라든지 뭐 경찰의 통제 수사라든지 이걸 모색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